여러분, 반지는 그냥 손에 끼는 장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풍수와 운세에서는 반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손가락은 우리 몸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그곳에 어떤 반지를 끼느냐에 따라 재물운, 건강운,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금으로 된 반지는 부와 권력, 재물을 상징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띠에게는 금반지가 큰 복을 가져다 주지만 또 다른 띠에게는 돈줄을 꽉 막아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절대로 금반지를 끼면 안 되는 두 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그 띠는 아닌지 아니면 내 가족이 해당되는 건 아닌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가 평생의 재물운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로 재물과 부, 그리고 권력일 겁니다. 예로부터 황금은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개인에게는 부와 성공을 의미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반지를 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재물이 따라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금의 성질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금은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빛나고 강한 힘이 있는 만큼 한쪽으로는 재물을 불러들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기운을 꽉 가둬서 흐름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즉, 잘 맞는 사람에게는 불을 가져다 주지만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돈줄을 끊어버리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반지라는 물건의 특성도 더해집니다. 반지는 단순히 손가락에 끼는 장식품이 아니라 손가락을 통해 몸의 기운을 조율하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마다 각각 다른 운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약지는 사랑과 인연을, 새끼손가락은 인간관계와 약속을, 그리고 중지는 권력과 통솔력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손가락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고 반지는 그 기운을 돕거나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띠가 금과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띠와 함께 오행의 기운을 타고 나는데 어떤 띠는 금과 잘 맞아 재물이 불어나고 또 어떤 띠는 금 때문에 기운이 잘려나가고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반지는 누구나 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띠와 오행의 궁합을 따져야 하는 장신구인 셈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띠는 바로 그 금과 상극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이 두 띠는 금반지를 끼는 순간 재물운이 막히고 들어온 돈도 금세 흘러나가며 평생 금전적인 걱정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피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로 금반지를 절대 피해야 할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오행으로 보면 목의 기운을 타고납니다. 목은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나는 기운, 즉 부드럽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목의 기운이 있어 토끼띠 분들은 대체로 온화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과 목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행에서는 금이 목을 베어낸다고 봅니다. 즉, 단단한 금속이 연약한 나무를 자르는 것처럼 금의 기운은 목의 성장을 가로막고 잘라버리는 성질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토끼띠가 금반지를 착용하면 본래 가지고 있는 목의 기운이 약해지고 꺾여버립니다. 이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재물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금세 새어나가 버립니다. 열심히 벌어도 통장에 남는 게 없고 늘 허전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둘째, 뜻밖의 지출이 잦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집안 수리, 병원비, 자녀나 가족을 위한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 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하면서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집니다. 셋째, 재정 문제로 인간관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사소한 돈 문제로 친한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금이 목을 상하게 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금의 기운이 토끼띠의 원래 부드럽고 원만한 기운을 자르면서 돈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까지 악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끼띠 분들은 반지를 아예 끼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금반지 대신 옥반지나 은반지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옥은 목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은은 금보다는 부드러워 목을 해치지 않습니다. 특히 옥은 오래전부터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토끼띠와는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작은 장신구 하나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반지는 꼭 피하시고 옥이나 은 같은 반지를 착용해 목의 기운을 살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작은 선택이 평생의 재물운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반지를 절대 피해야 하는 띠는 바로 양띠입니다. 양띠는 태어날 때부터 토의 기운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토는 대지를 의미하고 모든 것을 품고 키워내는 힘이 있지요. 그래서 양띠 분들은 대체로 인내심이 강하고 사람을 돌보며 따뜻하게 살아가려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의 기운이 금과 만나면 지나치게 소모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행에서는 토가 금을 낳는다고 합니다. 흙 속에서 금속이 만들어진다는 뜻인데요. 즉, 양띠의 토 기운은 금을 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띠의 기운이 금을 키우느라 자기 에너지를 빼앗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띠가 금반지를 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재물은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갑니다. 돈이 들어오는 기운은 있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버는 만큼 지출이 따르니 늘 돈이 왜 이리 안 모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입도 꾸준한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금이나 투자로 불리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양띠가 금반지를 끼는 순간 자기 기운을 금이 빨아들이듯 재물운이 계속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족 내 금전 문제가 잦습니다. 양띠는 본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큰데 금반지를 끼면 재물이 고이지 않으니 가족 내에서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더 썼다, 왜 돈이 모이지 않느냐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양띠는 반지를 아예 끼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양띠 분들에게는 금반지 대신 옥반지나 흑옥블랙 오닉스이 잘 맞습니다. 옥은 토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을 보완해주며 흑옥은 새어나가는 재물을 막아주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흑옥은 보호석이라고 불리며 재정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평온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양띠 여러분, 반지 하나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반지를 고집하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보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 재물운을 지키고 가족의 화목까지 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용하는 반지 하나에도 오행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띠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금반지가 잘 맞는 띠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재물운을 막는 띠도 있지요. 예를 들어 쥐띠와 용띠,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과 잘 맞아 금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토끼띠와 양띠는 금과의 상극이나 과한 소모로 인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면 단순히 멋을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의미로 반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반지가 맞지 않는 토끼띠와 양띠는 어떻게 해야 재물운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와 옥의 기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목의 기운이 강하니 옥이나 청옥 반지를 착용하면 금과의 충돌을 줄이고 재물운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양띠는 토의 기운이 과하니 옥이나 흑옥을 통해 균형을 잡고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지뿐 아니라 생활 속 금 아이템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장식이 과한 시계, 황금빛 지갑, 지나치게 번쩍이는 금 액세서리는 토끼띠와 양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금이 많아질수록 기운이 빨려 나가듯 재물이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금을 무조건 멀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집안에서는 금속이 강력한 보호의 기운을 가집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 한쪽에 작은 황동종이나 금속 장식품을 두면 재물을 불러들이고 잡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토끼띠 양띠 분들은 몸에 직접 금을 지니는 대신 이렇게 집 안에서 금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기운을 잘 알고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띠와 반지의 궁합을 제대로 알면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재물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반지와 띠의 궁합, 특히 절대 금반지를 피해야 할 두 띠, 토끼띠와 양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금과 상극을 이루어 돈줄이 잘리고, 양띠는 토의 기운이 과하여 금의 기운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재물이 새어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장신구 하나가 단순한 멋을 넘어 우리의 기운과 재물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반지 하나가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 하고 쉽게 넘길 수도 있지만 풍수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검증된 지혜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실제로 작용해온 법칙이라는 뜻이지요. 토끼띠와 양띠 분들은 금반지 대신 옥, 흑옥, 청옥 같은 대체 보석을 활용하면 오히려 재물운을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또 금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집안의 풍수 아이템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재물운을 안정시키고 평생의 복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띠이신가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토끼띠나 양띠에 해당되시는지 아니면 금반지가 잘 맞는 띠이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본인의 띠와 경험을 남겨주시면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좋은 풍수와 운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과 삶에 언제나 풍요와 건강,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